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AI 기술, 이제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장에 AI 코치가 도입되면서 선수별 맞춤형 훈련이 가능해졌는데요. 더 많은 분야에서 AI 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는 요란한 비가 자주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 내륙에는 최고 10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고 지난 주말 단비가 내린 강릉에도 이번 주 2차례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맑았던 하늘이 흐려지더니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미처 우산을 준비 못한 시민들은 종이박스로 비를 가린 채 빠르게 걸음을 옮깁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린 비는 오후 2-3시간 정도 수도권 등 중서부 지방을 강타했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커지며 비구름이 발달한 건데 충남 서해안과 경기 남부에는 한때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밤사이에는 전선을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영향을 주면서 내륙에 다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충남 지방에 최고 100mm, 경기 남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내리는 등 이번에도 가을비치고 많은 양의 비를 예상했습니다. 특히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요란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16일 밤사이 영향을 주는 강수대는 점차 남하하겠고 17일 수요일 저기압이 다시 통과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비와 함께 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떨어져 늦더위의 기세는 크게 꺾이겠습니다. 이번 비가 지난 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 이후 서울 등 중부 대륙 낮 기온이 25도 아래로 급락해 계절의 시계가 가을로 젠걸음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는 2차례 비가 내리며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22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계절이 점차 가을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기다렸던 단비가 내린 강릉 등 영동에도 또다시 비가 내립니다. 최근 강릉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며 평년의 40% 가까이 누적 강수량이 증가했지만 아직 194mm의 강수가 부족합니다. 기상청은 강릉 등 영동 지방에 최고 40mm의 비가 내린 뒤 주 후반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가 임시 취수장을 추가 설치합니다. 시는 홍제정수장 인근 남대천에 하루 3만 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제2 임시 취수장을 설치해 이르면 추석 연휴인 다음 달 초 가동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제1 임시 취수장의 공급량은 하루 10,000톤으로 두 취수장이 모두 가동되면 하루 4만 톤의 물을 홍제정수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강릉 상수원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6%대로 현재 추세라면 하루 사용량 5만 톤 기준으로 11월 1일쯤 고갈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개를 확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민생을 바꾸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기준점이 될 123대 국정과제가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제안했던 내용을 검토 보완해 의결한 겁니다. 첫머리는 대통령 4년 연임과 결선 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이 그대로 장식했습니다. 불법 계엄에 동원된 군과 검찰, 감사원 같은 권력기관을 개혁해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 과제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임기 중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만의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성장 비전과 함께 산업재해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 안전망도 촘촘히 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관리 계획도 의결했습니다. 123개 국정과제를 모두 달성하려면 900건 넘는 법령을 고쳐야 하는데 법제처에 국정입법 상황실을 만들어 실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심을 놓치지 않겠다며 온라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적어도 지난달 5일 처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KT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5일부터 지난 3일까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모두 278명으로 결제 건수로는 527건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적어도 이보다 한 달 앞선 지난달 5일 최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T는 지난 1일 소액결제 피해 사건이 의심된다는 확인 요청을 받고도 일반적인 스미싱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즉각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동통신사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위협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휴대전화를 통한 결제 시 본인 인증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에서 2차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자동응답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신사 패스 인증 등을 통해 이뤄지지만 여기에 2차 인증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지문 또는 얼굴 등의 생체 정보를 활용한 2차 인증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차 인증이 의무화될 경우 해킹 등 보안 사고뿐 아니라 휴대전화 분실이나 도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무단 결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적립금으로 받는다면 전액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액이 5만 원 이상인 선물은 현재 90%에서 95%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표준약관이 적용되면서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5년 만에 3배 가까이 성장해 연간 8조 6천억 원 시장이 된 모바일 온라인 등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 분쟁도 많아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1,349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상품권 사용과 환급 거부가 998건으로 74%를 차지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구매액의 90%만 돌려주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약관 개정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장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새 환불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현금 환불의 경우 5만 원 이하는 지금처럼 90%만 돌려주고 5만 원 초과는 95%까지 환불해 주도록 약관을 바꿨습니다. 특히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준 약관을 16일부터 적용하도록 업계에 권장했습니다. 그동안 포인트로 환불받을 경우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카카오톡 선물은 구매액 5만 원 이상 선물의 경우 9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효기간 내 소비 가능성이 높은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환불 비용을 현행과 같이 유지해서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유효기간 내 상대적으로 소비 가능성이 낮은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 비용을 높여서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낮췄습니다. 다만 기업이 대량 구매해 소비자 개인에게 선물한 모바일 상품권은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부당한 환불 수수료 조항도 바뀝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고치도록 했습니다.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상품권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상생 페이백 접수 첫날 약 79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 페이백 누리집을 통해 상생 페이백 지급 신청을 한 인원은 79만 1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4만 명이 수도권 신청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상생 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월별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늘면 증가분의 20%, 월 최대 1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참여할 수 있고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첫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면서 이용객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아침 7시부터 이용객들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예매 사이트에서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모바일, 홈페이지 모두 예매 접속은 이뤄지지만 대기 화면으로 넘어가더라도 순서가 수만 번을 넘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지난 15일부터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전 예매를 시작했고 오늘부터는 내일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를 진행합니다. 부산대학교와 인하대학교 공동연구팀이 재활용할 수 있는 고체 고분자 전해질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촉매가 필요 없는 동적 공유결합 기반 고분자 전해질을 설계해 전기차, 휴대전화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전해질이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한계를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해질을 리튬 금속 전지에 적용한 결과 오랜 시간 안정적인 구동과 전극계면 접착력 향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용 후 용매 처리로 전해질 고분자와 리튬염을 분리하고 소재 자체를 다시 전해질로 재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인공지능과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의미하는 AX가 사회 각 분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배드민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훈련 현장에 인공지능 코치가 도입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구기 종목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셔틀콕으로 재미와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지난해 파리 패럴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우리나라 대표 효자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훈련 현장에 도입됐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처음에 운동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선수마다 신체 조건과 특성이 달라 경기 영상을 분석하고 훈련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코칭 솔루션은 스윙 자세와 동선을 인식하고 셔틀콕의 궤적까지 추적해 선수 개인별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이 가능한 건 훈련 현장에서 촬영한 10,000세트의 영상을 데이터화해 인공지능에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양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분석용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제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다양한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경기 내용을 수치화하고 시각화를 통해 선수별 맞춤 전략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경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코칭 솔루션이 선수들의 성장과 도전을 돕는 제3의 팀원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적당한 매운맛이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청도의대 연구팀이 30에서 79세 성인 5만 4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주 6일에서 7일 고추를 먹는 사람은 거의 먹지 않은 그룹보다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이 14%, 뇌혈관 질환이 12%, 허혈성 뇌졸중도 15%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위험이 줄었고 특히 중간 정도 매운맛에서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이 체내 수용체를 활성화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이 고물가 속 간편 조리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냉동 돈가스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비교한 결과 제품별로 지방과 단백질 함량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등심 돈가스 8종, 치즈 돈가스 4종 등 총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 성분과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시험 결과 100g 기준 지방 함량은 등심 돈가스가 16에서 24g, 치즈 돈가스가 18에서 25g으로 나타났고 단백질은 각각 11에서 16g, 15에서 21g 수준이었습니다. 가격은 동일 유형 내에서 최대 1.6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모든 제품이 중금속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고기 신선도를 확인하는 휘발성 염기질소 검사에서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역전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현대 소나타 가격이 일본 토요타 캠리보다 더 비싸질 전망입니다. 관세가 15%로 낮아진 일본과 달리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홈페이지에 적힌 준준형 세단 소나타 2025년형의 가격은 26,900달러입니다. 한미 FTA 덕분에 2.5%의 자동차 관세를 면제받아 미국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한국산 자동차에 품목관세 25%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단 현대차는 모든 비용 부담을 떠안고 소비자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We will always remain competitive and there are no plans to raise prices in the United States at this time. 대신 현대차 그룹은 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듯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품목관세 부과 직전인 지난 3월부터 6달 연속 하락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7월 말 체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 품목관세 15% 인하를 약속했지만 대미 투자 패키지 등을 두고 양국의 줄다리기가 이어지자 미국은 모든 협의가 끝난 뒤 자동차 관세를 낮추겠다고 미루면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넉 달 넘게 관세 부담을 감당해온 현대차 그룹도 이제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품목관세 25%가 모두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소나타 한 대 가격은 33,625달러까지 높아집니다. 우리보다 앞서 15%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 토요타의 인기 모델 캠리는 현재 28,400달러. 관세를 모두 반영해도 32,660달러 수준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가격이 강점이었던 소나타는 이제 캠리보다 1,000달러가 더 비싸져 경쟁력에서 뒤지게 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대미 관세로 매달 각각 4천억 원과 3천억 원 규모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5% 관세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현대자동차는 현지 시간 18일 뉴욕에서 열리는 인베스터데이 행사에서 앞으로의 전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자동차 관세 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본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관세 25%를 처음 부과한 것도 자신이었다며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고 이제 15%를 내고 있으며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며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더 높아 더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고래 등이 혼액될 수 있는 특정 어법으로 잡은 수산물 반입을 내년부터 금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물로 잡은 일부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이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난달 말 국가별 수산물 수출 규제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제안을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자망과 안강망, 트롤 등
그물로 잡은 조기와 오징어, 멸치 등 수산물 29종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해수부는 주요 대미 수출 수산물인 김과 굴, 참치, 이빨고기 등은 적법한 어법으로 생산돼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 AI는 18세 미만 사용자를 위한 자녀 보호 기능이 포함된 전용 챗 GPT를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사용자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연령에 맞는 챗 GPT 환경으로 안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환경에선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법 집행기관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는 또 사용자의 나이를 더 잘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불확실하거나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 챗 GPT는 기본적으로 18세 미만 사용자 경험으로 설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챗 GPT 계정을 자녀의 계정과 연결하고 자녀가 챗봇을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반 시민처럼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종합 지원에 나섭니다.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앞으로 5년 동안 예산 2조 원을 투입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한 방을 쓰지만 침대는 각자의 취향대로 꾸며져 있고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곳곳에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느 가정집처럼 보이지만 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공동 생활 가정입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사랑하고. 4명이 한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근처 마트나 카페, 헬스장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행복함 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쾌적한 주거 환경뿐 아니라 직업 훈련도 제공합니다. 이곳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입니다. 빵을 직접 만들고 이렇게 포장해 옆에 있는 카페에서 판매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 그 수익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장애가 있는 시민도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에 나섭니다. 공공 일자리를 기존 5,000개에서 12,000개로 늘리고 장애인 전문 직업 학교를 만듭니다. 또 최대 20년 동안 살 수 있는 주택을 500가구로 공동생활가정도 250곳으로 늘립니다. 이 밖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암 조기 검진을 지원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나도 세금 내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 말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일을 통한 자아실현이나 정체성 확립 그리고 자존감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걸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시는 앞으로 5년 동안 서울에 사는 장애인 38만여 명을 밀착 지원하는 데 2조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인천시가 다음 달부터 자녀 출생 가구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인천시는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7년 동안 첫째 자녀 출생은 50%, 둘째 이상 자녀 출생은 70%의 인천 아이패스 환급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생신고한 인천시 거주 부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매월 이용한 대중교통비의 50에서 7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 초중고생 가운데 2.4%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교실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발표한 올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4%로 지난해 2%보다 0.4%포인트 늘었습니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이 28.6%로 가장 많았고 복도 16.5%, 운동장과 체육관 8.9% 등 교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이 38.9%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 16.6%, 신체폭력 14.8%, 사이버폭력 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9월 1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